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 와이퍼가 고장이 났네. 왼쪽 타이어에 공기압이 떨어졌어.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와. 전기차 배터리든 기름이 없어갖고 좀 있으면 앵꼬가 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스날은 명확하게 한 시즌 만에 정리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안 한다? 네, PL 팬 결산. 오늘은 아스날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스날 팬 종윤이 형이 오늘 패널로 나와주셨는데 네. 보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죠? 아스날은 왜 게스트를 섭외하지 않았나? 제작비 문제죠. 예, 제가 있는데 뭐 굳이 추가적으로 또 제작비를 쓰는 것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뭐 피터 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세구아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호 네. 아니면 보이비 뭐 용남이 아니면 뭐 노유나 파테코 이재동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저 혼자 제작비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 네. 뭐 추후에 네. 다른 컨텐츠는 뭐 충분히 결산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사실 네. 아스날이 중요한 건 이번 시즌 결산보다는 다음 시즌의 준비예요. 이미 끝났어 무관으로. 그렇죠.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되는 컨텐츠에 이 또 좋은 분들을 모시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또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또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고 네.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좋은 기회로 저희가 또 좋은 귀중한 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아무래도 아스날을 바라보실 때 종윤이 형의 분노에 찬 모습을 올 시즌 내내 많이 팬분들이 보셨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나갔고 리그 순위 어쨌든 2위 아니냐. 네. 그런데 왜 아스날 팬들은 이토록 분노에 차 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축구 팬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축구 언제부터 봤냐?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왔냐? 네.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 해 성적을 다 모두 다 따로 떼놓고 보진 않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스토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온리팬스를 촬영할 때 세구아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자주 쓰는 얘기인데 same old story. 그러니까 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면 질리죠. 짜증이 나고. 언제 이걸 좀 깰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리그 2위 한 것도 그렇고 챔스 4강 간 것도 그렇고. 근데 내용을 좀만 들여다보면 2위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리버풀이랑 우승 경쟁을 하다 2위를 했느냐? 아닙니다. 3위랑 가까운 2위예요.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파리 생제르맹이랑 붙었을 때 물론 4강까지 간 건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나름 좋은 성과라고 봅니다만 근데 내용이 어땠느냐라고 물으면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별로다. 그리고 트로피 못 땄다.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좋은 시즌이 아니라는 거에 힘을 보태죠. 사실 저도 뭐 제가 질문을 한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좀 갖고 왔어요. 자료를 찾아왔는데 지난 시즌 승점이 리그에서 89점이었거든요. 89. 올 시즌 74점으로 줄어들었어요. 미친 일이죠. 15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5경기를 더 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팀 득점, 지난 시즌 리그 득점이 91득점이었어요. 91. 올 시즌 69득점으로 22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음탕한 이 숫자를 나타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80득점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득점적으로 봤을 땐 퇴보했다.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순위는 유지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빠꾸를 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한 시즌 만에 22골이 줄어든 거는 심각한 사태로 봐야 됩니다.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스날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을. 예, 이 치욕입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이제 제가 솔직한 심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이 보여줬던 축구의 이전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승리와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래 좀 비매너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조금 왜 저래 쟤네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 어떤 좀 감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없다? 그건 죽도 밥도 안 된 거거든요. 저도 사실 올 시즌 아스날을 초반에 딱 보면서 와, 아르테타 감독이 진짜 지독하게 독을 품었다. 네. 얼마나 결과를 내고 싶으면 이런 선택을 할까? 제가 아는 아스날의 모습이 진짜 아니었거든요. 독을 품은 다음에 네.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쏴야 됩니다. 네. 근데 독을 품은 다음에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독사 당한 거야 그냥 본인이. 자기 몸에 이제 독이 퍼진 거죠. 독이 본인 몸에 퍼지면 어떡해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누가 뱀에 물렸어.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해야 돼. 하고 먹은 거야. 그러면 본인이 죽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안고 죽었다.
그래서 올 시즌 이 진행이 쭉 되는 동안에 아스날이 리그 1위에 오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2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리그 11경기 3승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11경기 3승. 얼마나 큰 이 좌절에 빠져 있었는지 기록적으로 봐도 아스날이 얼마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즌이고 이래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팀들은 올 시즌 좀 성불 시즌을 많이 맞이했거든요. 라이벌인 토트넘도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 뭐 당장 이 수많은 이 성불 사례들 볼로냐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라든지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FA컵 우승, 뉴캐슬의 저 카라바오컵 우승 등등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우승의 서름을 떨쳐낸 주위 라이벌 팀이나 경쟁 팀들의 사례를 보면서 아스날 팬은 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이게 뭐냐면 어중띠입니다. 뭐가 어중띠냐? 아스날이 리그 우승은 한 지가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우승을 본 게 무패 우승 때예요. 2번의 우승을 받습니다. 0102 더블을 받고 0304 무패 우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1년이 흘렀습니다. 0304 때 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딸이 뱃속에 있어요. 고딩이었어. 0304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고3 졸업할 때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40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리그 우승이 없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아스날이 아무 트로피도 없었냐라고 물으면 중간중간 FA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야. 아르테타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FA컵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당연히 트로피를 따야 될 만한 타이밍이 와서 이번에 못 딴 거는 굉장히 아쉽고 다들 성불한다고 그러는데 빡치는 건 맞거든. 근데 뭔가 그럼 토트넘만큼 간절했니? 라고 그러면 또 그 정도는 아니고 리그 순위도 한참 안 좋았던 거에서 끌어올려서 2위 언저리에 지금 3시즌째 있다 보니까 좀 어중뛰었던 게 아닌가. 뭐 그렇다고 아스날이 그런 볼로냐나 뉴캐슬 수정궁에 비해서 규모가 작거나 비슷하냐? 그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애매모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절함도 좀 뭐 물론 선수들이나 감독은 안 그랬겠지만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어중뛰어요. 다 좀. 우리 다른 팀들이 더 간절했을 것이다. 네. 라고 자위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럼 올 시즌 한 줄 평을 남긴다면 종일 형은 좀 어떻게 한 줄 평을 남기시겠습니까? 또다시 똑같았다. 또다시 똑같았다. 네, 그게 이제 세임 올드 스토리랑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좋아졌느냐고 물으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 레알 마드리드 이긴 거 박수 쳐줄 만하고 상대가 레알이라는 거. 레알의 상태가 아무리 좋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결과가 좋죠.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다라는 걸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시즌 레알은 좀 만신창이 상태였어요. 사실 힘들어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를 마냥 찬양하기에는 결승 가고 우승까지 갔으면 박수받아 마땅하나 냉정하게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 많다.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다 떠져보면 되게 좋았던 시즌인가 챔피언스리그 4강 간 거를 제외하면 오히려 약간 퇴보했던 시즌이다. 그래서 세임 올드 스토리 그냥 비슷했다. 네. 크게 달라진 바 없었다. 같은 느낌이었다. 네. 그러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 시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4.2점. 4.2점. 네. 일단 한 자릿수의 소수점은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형님이라서 네네네네. 4.2점이면 이제 5점 절반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4.2점인 거는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 4점. 그다음에 리그 2위이기 때문에 0.2점을 줬습니다. 4.2점. 그렇죠. FA컵은 너무 이른 탈락을 했기 때문에 뭐 자산점이 주어질 것도 없고 네. 뭐 카라바오컵도 카라바오컵 4강 또 뉴캐슬에게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4강이고 와강 이거는 뭐 플러스 되기 힘든 점수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적 시장 평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적 시장의 영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피오리, 미켈 메리노, 다비드 라인이 이제 완전 영입이죠. 지난 시즌 임대였었고 여기 이제 그 문제만 라임 스털링, 여기 이제 골키퍼 네투가 왔습니다. 9명단을 살펴보면 스미스로우, 은케티아, 램스데일, 비에이라, 뭐 임대입니다. 엘네니, 넬슨 등 뭐 임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의 영입으로 여기서 꼽을 만한 선수는 아무래도 메리노겠죠? 아니요. 아니다. 네. 네. 최고의 영입은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적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게 데려왔다라고 할 만한 선수는 없어요. 스털링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라도 포워드가 필요했습니다. 뎁스를 채웠어야 됐으니까. 네. 라인은 완전 영입이니까 빼겠습니다. 뭐 임대 상태였기 네. 때문에. 메리노 마지막에 공격수를 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뿐이지 이 선수 원래 미드필더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스크 수집한 거밖에 안 돼요. 사실 미드필더로 미켈 메리노가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없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뉴캐슬 때 향수병 걸려서 돌아간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뉴캐슬은 공격수로 쓰지 않았고 네. 아스날은 썼다 뿐이죠. 네.
내년에도 메리노는 어떻게 쓸지 굉장히 좀 애매한 자원일 가능성이 커요. 잘 써야 되겠고 잘 되길 바랍니다만 어중뛰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칼라피오리 좋아요. 사복 입은 거 보니까 모델이야. 근데 얘 잘했나요? 부상 너무 많았어요. 영입 당시에는 유로 활약 때문에 엄청 네. 기대를 받았는데 그 임팩트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나올 땐 잘했다 한들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왼쪽 사이드백으로 쓴다고 데려온 선수를 누가 주전을 했냐? 스켈리가 주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센터백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마갈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럼 칼라피오리를 바꿔 치울 거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뭐가 문제냐? 결국에 아스날이 발에 왔던 건 제대로 된 왼쪽 윙포워드를 데려오거나 부카요 사카의 제대로 된 서브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센터 포워드를 데려오거나 셋 중에 하나는 됐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거는 스털링으로 퉁친 것밖에 없어요. 스털링 임대 와서 0골입니다. 0골. 주원용은 여기서 득점왕 3위를 예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주원은 조롱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적 시장은 최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최악인 것도 없어요. 그것 또한 어중뛴 이적 시장을 보냈다. 어떻게 보면 영입 플랜 자체가 아예 잘못돼 있었다. 저는 그러니까 아르테타라는 사람과 아스날의 어떤 그 기조가 내가 꼭 데려와야 되는 1순위 선수, 1지망 선수가 아니면 어중뛴 애들을 데려올 거라면 안 데려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저도 일부는 동의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건을 살 때도 어느 정도 그런 편이에요. 네. 야 저거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맛집에 갔어. 줄이 2시간이네. 그럼 옆에 있는 비슷한 집이 있어요. 거기 안 가요 저도. 2시간을 차라리 기다리거나 야 다음날 다시 오자. 그렇죠. 라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 플랜 아닌데 A를 가는 거죠. 그거는 제가 먹으러 갈 때 얘기고요. 뭐 무슨 이적 시장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 가는 거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 올리와킨스 같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그랬지만 빌라 내줍니까? 안 내주죠. 안 내주죠. 이미 시기상 그때 듀란을 또 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최고도 없는 최악도 없는 밍숭맹숭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 차라리 야 누구를 배팅을 딱 했어. 그랬는데 안 됐어. 그러면 아유 씨. 물론 그럼 더 욕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적 시장을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메리노랑 칼라피오리는 저는 칼라피오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잘 쓸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선수고 라이언은 어차피 데려오는 선수였어요. 그렇죠. 스톨링 나갔고요. 네토 데려왔는데 안 썼어요. 아유. 그리고 메리노는 공격수로 변환했었는데 얘는 만약에 카이가 부상이 아니었어. 그럼 공격수로 썼을까요? 안 썼겠죠. 아닙니다. 그럼 중미로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 뿐이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플랜에 의해서 이적 시장을 보냈는지는 아웃은 잘했어. 아웃은 뭐 나름 잘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이는 맹숭맹숭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은케티아를 펠리스에 판 것만 해도 뭐 이거는 충분히 잘한 건데 아웃은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손소 변호사, 네. 손변님이 짠 걸 싫어해가지고 컵라면을 먹을 때 스프를 반을 탑니다. 그거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걸 왜 드시나? 이럴 거면 라면을 먹지 말지 라는 느낌이거든요. 라면 향첨가요. 네, 네. 그런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아, 네. 플랜 자체가 완전히 꼬여버렸다. 애매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적 시장에 대해서 랭크를 매긴다면 S와 F까지 있거든요. 결국 성공작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될 상황에 어떤 랭크를 주실 건지. C죠. C. C는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쵸? 네. 네. 즉, 이 C를 맞았다는 거는 수업은 다 갔다는 거예요. 네. 중간 기말도 본 거야. 근데 C를 맞았다는 건 교수님이 무슨 과제와 시험 문제를 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지. 출제자의 의도는 공격 보강이었습니다. 네. 근데 M1대다 보강을 더블로 해놨었거든. 그러면 이건 재수강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F는 아니야. 네. 사오긴 했어. 열심히는 했다. 열심히는 출석을 했어. 한 거죠, 출석을.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공부를 네. 막 했는데 성적 딱 나온 다음에 정전기관에서 교수님한테 찾아가. 교수님, 저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봤더니만 야, 문제를 잘못 풀었잖아. 너는 왜 이걸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저걸 얘기해. 그래서 C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단장, 이 베르타 단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나요? 이제 베르타 단장에 대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이 좀 우려를 표하는 게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짬통을 잘 뒤진다. 근데 오히려 대놓고 돈을 배팅해서 데려온 선수들에 대한 실패가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종합을 해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좀 상황을 보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르테타한테 다 믿기는 것보다 다 이 신뢰를 주는 것보다 나은 게 아르테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스크 향후회를 런던에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도 바스크 바스크고, 팀에서 뛰었었고요. 네, 소시에다드 향이 첨가돼 있습니다. 네, 수비맨디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 지금 약간 그 하이제킹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이미 그 보여줬잖아요 리버풀이. 그죠. 얘는 마지막 유니폼 입고 뛰기 전까지 모르는 애예요. 데뷔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근데 걔도 바스크예요. 메리노도 바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견제를 해줄 만한 단장은 필요하긴 하다. 네. 아이토가 떠났거든요. 에두가 나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견제해주고 새롭게 같이 이적 시장 플랜을 짜야 될 단장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됐기 때문에 베레타가 어떻게 할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필요하긴 했다. 필요하긴 했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 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잘 보내야죠. 뭐 견제를 해줄 역할이 그래도 생긴 거니까 그 부분을 기대하면 좀 될 것 같고 이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의 최고의 경기와 최악의 경기. 일단 최고의 경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의 경기는 희노애락으로 따지면 전 두 경기가 생각이 났는데 맨시티전 5대1. 기가 막혔죠. 특히 네. 어린 선수 루이스 스켈리랑 은하에 그죠. 갖고 넣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 홈 경기. 라이스의 프리킥 2방. 근데 진짜 미치골이긴 했어요, 네. 진짜. 사실 그 전까지도 아스날이 경기 운영도 꽤 괜찮게 했거든요. 네. 노린 부분을 봤을 때 점유율은 상대에게 내줄지언정 밸런스를 갖춘 다음에 역습으로 이제 그죠. 레알의 밸런스를 뚫겠다. 물론 이제 골을 넣은 거는 나이스의 프리킥이긴 했지만 아니 그 프리킥이 오죽 멋있어야죠. 그죠. 너무 대단한 프리킥 골을 봤기 때문에 맨시티전, 레알전 이렇게 두 경기를 최고의 경기로 꼽아주셨습니다. 최악의 경기, 좀 임팩트가 남았던 경기가 있으셨나요? 컵대회에서 맨유한테 진 거 있어요. 승차 가서. 네. 그 당군 형이랑 같이 봤거든요. FA컵이었죠. 네. 네. 같이 했죠. 이번 시즌 맨유가 한 걸 보세요. 거기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맨유도 풀럼에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죠. 네. FA컵. 그러니까 저는 파리 생제르맹전은 그것이 4강에는 올라왔으나 지금 보여주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표현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간극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위와 2위 다 떠나서 승점이 보여주긴 합니다만 지금 이번 시즌 우승을 한 리버풀이랑 아스날 2위를 한 계단은 한 계단 차이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갭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파리 생제르맹이랑 아스날 경기가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직 경험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건 생각을 했는데 맨유는 잡아야죠. 지금 아무리 맨유가 그래도. 어떤 팀인데 근데 거기서 FA컵에서 탈락을 했다. 그리고 라야 너무 많이 일찍 뛰어요. 라야를 탓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다른 경기에서 세이브한 거 이런 건 좋은데 본인의 신체적인 이게 키가 큰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해서 일찍 뛰어야 되는 거 알아. 그래도 너무 일찍 뛰어. 방향이 다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상대가 저는 보고 차고. 최악의 경기는 그 경기를 생각을 합니다. 하필 그 FA컵 유독 그 흰색 유니폼만 입었을 때 그때 유독 FA컵 1은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약간 아스날에게는 특히 FA컵 1은 라운드에 대한 뭔가 좀 아쉬움, 그런 갈증이 조금 더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따지면 뉴캐슬이랑 리그컵 경기도 마찬가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FA컵이든 리그컵이든 특히나 리그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 시즌에 그 컵이라도 하나 땄다. 그럼 저는 10점 만점에 8까지 올립니다. 트로피라도 따냈어요. 네, 트로피 하나를 따면 얘기가 달라지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땄기 때문에 컵 대회를 주목을 했고 FA컵 맨유전 그다음에 리그컵 뉴캐슬전. 근데 특히나 맨유한테 이번 시즌 진 거는 안 된다. 아유, 저거는 아무래도 네. 좀 아쉬운 성과였었고 올해 골, 올 시즌 가장 멋있는 골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라이스죠. 라이스의 프리킥. 네, 그게 뭐 네.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역시 뭐 그 두 번의 프리킥 두 방 다. 두 방 다 너무나도 대단했고 올해 선수 이것도 한번 최고와 최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최고의 선수는 저는 생각나는 선수는 3명이 생각이 일단 나요. 데클란 라이스, 그다음에 루이스 스켈리.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굳이 꼽으라면 마갈량이스를 꼽고 싶습니다. 마갈량이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살리바보다 더 주축인 수비수는 마갈량이스라고 봐요. 사실 세트피스 득점력도 워낙에 네. 좋고 뭐 힘도 좋고 왼발을 활용한 롱패스도 네. 상당히 좋은 선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자면 저는 라이스를 꼽고 싶고 최악의 선수를 꼽으라면 이 선수를 최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기대를 했던 거 대비 아쉬운 거는 짱이죠. 외대고를. 외대고를 답지 않았어요. 네. 결국.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면 실망을 안 하는데 그래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자면 저는 외대고를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고 올해 또 다른 인물을 하나 꼽아라라고 하면 조버 코치를 꼽고 싶습니다. 역시 조버 코치가 이 세트피스의 전술, 세부 전술, 움직임을 정말 많이 만들어주면서 올 시즌 아스날이 사실 피드골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기들이 많았는데 두 자릿대 득점원이 없어요. 그게 제일 네, 심각하죠. 한 자릿대야 다.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팀 득점이 22골이나 네. 줄었죠. 근데도 세트피스를 통해서 중요할 때 승부를 결정지은 게 많았기 때문에 조버 코치가 역시 뭐 인물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좀 되고요.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이 올 시즌 뭐 앞서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약간 바뀐 부분이 좀 있잖아요. 조금 더 경기를 통제하는 느낌, 수비적 경고함을 우선시하고 뭔가 상대에게 위기가 갈 것 같다 싶으면 약간 노골적인 시간 지연도 하면서 좀 더 경기 자체를 상대에게 주지 않는 정말 결과를 챙기기 위한 실리적인 운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게 빛을 발했다는 분석이 좀 있거든요. 근데 리그에서는 역시 이러한 전술 운용 때문에 정작 리그에서의 중요한 화력, 공격력 혹은 경기의 다이나믹함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올 시즌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을 이제 종윤 형이 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싶으신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상황의 문제, 상황, 하나는 이 본인의 문제, 본인의 문제, 네. 뭐 부족함이 있을 수도 네네. 있겠죠. 하나는 부상의 문제. 부상, 뭐 이거는 진짜 불가피한 부분이니까. 예.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이건 다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아르테타가 올해는 뭐라도 안 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추구하던 축구에서 더 실리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승점을 따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급박한 상황이 본인을 더 이렇게 만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지배를 했다고 보는데 알 거예요. 돈 많이 쓰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애매한 운영 혹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졸렬한 운영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 근데 그러면 더 말립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도 우리가 우리 공격해야 된다라는 축구를 보여줄 때 저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는 이땐 어떻게든 실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결과를 내야 돼. 그게 악수로 다가오는 것들이 저는 좀 많았다고 봅니다. 이런 압박받는 상황이 본인을 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본인의 문제인데 본인. 저는 아르테타가 범 펩과의 감독으로 봅니다. 근데 일단 펩과 같이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펩만큼의 천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펩은 뭐 엄청난 워커홀릭이자 이 대단한 분석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천재형 감독이고. 그렇죠. 근데 아르테타는 팀을 잘 끌고 가는 능력도 있고 전술적으로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감독이긴 하나 펩만큼은 아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임기응변에 좀 더딥니다. 위협이 왔을 때 상황이 어려웠을 때 이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빠바바바박 떠오르는 스타일의 감독이냐라고 보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러면 이 감독이 그럼 떨어지는 감독이냐 그 얘기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확 뒤집어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역량을 지금까지 가진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그 임기응변의 차이 때문에 재능러라고 부르는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을 결국 넘지 못하는 한계들이 아스날에게 있어왔잖아요. 아르테타 감독이 네. 있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부상 관련돼서는 네. 아스날의 주축 공격은 크게 봤을 때 자카가 있을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잘라가 자카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플레이가 됐어요. 오른쪽은 외대골이 화이트, 사카로 이루어지는 트라이앵글에서 경기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어땠나요? 화이트가 진작에 부상으로 아웃돼 있었고 그리고 외대고르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카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외대구르도 부상 때문에 폼이 좀 떨어진 네. 느낌이 있죠 초반에. 네. 그리고 자카가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를 메우려고 데려왔던 카이는 전방 자원을 쓰이고 있고요. 다시 메우려고 세운 선수 메리노는 잘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이스를 그 자리에 적응시키는데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저는 8번 라이스가 적응을 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마르티넬리는 폼 하락. 그리고 전방 자원에서 뭔가 왼쪽 사이드백까지 좀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림이 잘 안 나왔어요. 뭐 진첸코도 결국에는 나중에 수비적인 불안감을 보여줬었고 스켈리가 보여준 건 있습니다만 이래저래 그림이 잘 밸런스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좌우 전천으로 쓸 수 있던 트로사르는 서브가 적합한 선수입니다. 선발은 애매하고. 네, 이 선수는 네. 공을 너무 끌어요. 그래서 결국 선발보다는 조커로 나와서 경기 분위기를 바꿀 때 그죠. 그때 한 방을 좀 보여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종합을 해보면 우승을 이번 시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본인의 어떤 압박에 가두는 그런 상황. 그리고 능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임기응변에 어떤 좀 약하다라는 감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취약점. 그리고 거기에 부상 불운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아르테타는 저는 뭐 당장은 좀 더 믿고 가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과연 아르테타가 리그 우승을 가져올 수 있는 감독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낌표로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의문이 좀 남는 거죠. 제가 참 벵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0405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0102 시즌에 더블을 하고 난 다음에 0203 때 아스날이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유에게 대역전을 당합니다. 무패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0405에 무리뉴가 리그로 넘어오면서 결국 첼시에게 우승을 네. 줬고 0506까지 리그 연패를 달성하는 게 무리뉴입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벵거는 안타깝게도 연패를 하기 힘든 감독이다. 그러니까 리그를 연달아 가져오기에는 힘든 감독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땐 제가 조금 더 치기 어렵고 어렸으니까 당시 전체적인 다른 팀의 상황까지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벵거가 연패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같은 시대에 퍼거스는 3연패를 두 번이나 해왔으니까. 했잖아요. 물론 재정적인 네. 상황도 좀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좀 달랐고 그리고 무리뉴가 이 정도로 대단한 감독이었다는 걸 0405 때까진 몰랐거든요. 한두 번 반짝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감독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면서 물론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거 생각을 하면 지금 돌아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벵거가 그대로 연패를 할 수 있는 감독이냐라는 물으면은 저는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르겠다. 자, 그의 연장선상에서 아르테타가 과연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과연 느낌표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불안함이 있는, 네. 네, 신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였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기대를 하셨던 팬분들에게도 결국 실망을 많이 안긴 그런 좀 올 시즌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기침까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상이 올 시즌도 참 크고 작게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부상을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부상이 가장 좀 마음이 아프셨는지. 사카랑 카이는 안타까운 부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카, 카이 그리고 마갈량이스는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저러다 터지지. 라는 탈난다, 느낌이었어요. 탈난다. 네. 네. 저러다 탈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선수들이 안타깝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아르테타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와네리를 조금 더 써보지 그랬냐.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선수 관리를 좀 해주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선수가 그런 마땅한 선수가 있었냐라고 물으면 그것도 많지 않았고. 근데 그럼 또 얘기할 수 있거든. 누가 그렇게 스쿼드 자원을 구비 안 하래?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부상은 좀 외대고래예요. 외대고. 네. 그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 폼도 너무 좋지 않았고 외대고래의 부상이 좀 많이 이래저래 아쉽습니다. 타이밍상 그게 시즌 플랜을 외대고래 시즌 네. 플랜에서 꼬이게 만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외대고래가 부상을 안 당하고 지난 시즌의 폼을 보여줬다면 우승은 못했을지라도 챔피언스리그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파리 생제르맹과 좀 더 대등한 경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리그컵이나 FA컵에서 좀 더 나아가거나 리그에서도 우승은 못했지만 조금 더 1위에 가까운 2위에 가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올 시즌에 많은 영향을 준 부상이 그 외대고래의 부상이 좀 아니었나 싶고요. 이 공격력 문제를 전술 혹은 선수, 전술의 문제다, 선수의 문제다. 다양한 시선들이 네. 있거든요. 종훈이 형은 어느 쪽에 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은 선수. 일단은 선수. 네, 선수입니다. 네. 공격수가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사카에게 기대는 부분. 네. 카이 하베르츠는 저는 유닛으로 굉장히 좋은 자원이나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왼쪽 초토화죠. 마르티넬리 괜찮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골 못 넣어요. 그렇죠. 트로사르 조커로 괜찮아요. 선발은 아니고. 중요한 순간에 골 못 넣어요. 저는 결국에 골을 넣는 건 선수들의 몫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선수의 문제가 더 크다. 선수의 탓이 크다. 네. 중요한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XG값이나 경기의 내용을 생각했을 때 그때 한 골이 들어갔더라면이라고 얘기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테타의 전술이 그런 공격적으로 완벽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나 선수가 문제다. 그러면 역시 선수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시즌 인물 평가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수비진부터 한번 쭉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골키퍼 라야와 네투, 센터백 살리바, 마가이앙이스, 키비오리, 칼라피오리, 뭐 왼쪽 풀백도 되죠. 풀백은 루이스 스켈리, 진첸코, 티어니, 화이트, 팀버, 토미야스. 이렇게 올 시즌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쭉 봤을 때 일단 나갈 선수부터 먼저 좀 보이거든요. 예. 예, 좀 꼽아주신다면 뭐, 나갈 선수 토미야스 나가야 될 거고. 가야죠. 예,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티어니는 고생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골 넣는 거 보면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셀틱으로 돌아갔고 예. 고생했다. 고생했고요. 진첸코 가셔야죠. 가셔야죠. 도르트문트 쪽에서 원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중대장이 뭐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가셔야 되고요. 네. 그럼 끝이에요. 네투는 보낸대요. 네투는 뭐 그렇죠. 네. 네투는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쓸 줄 몰랐어요. 있으나 마나한 본인에게 네. 있어서도 남아야 뭐 하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수비는 좀 못하는 선수 없다고 봅니다. 키비오르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키비오르 욕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마갈랭이스 나가고 난 다음에 압박감을 이겨내더라고요. 한꺼풀 벗겨냈군요. 잘했어요. 키비오르 뭐 탓할 거 없다고 보고요. 네. 칼라피오리는 부상이 문제지. 저는 이 선수는 여전히 능력 있는 선수라 심지어 아스날 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야 메리노가 공격수에서 터졌으니 칼라피오리를 좌잘라로 써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면 볼이 좀 차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수비와 미드필더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보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좌잘라에 적합한 선수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은근히 좀 불안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탈리아 수비수 하나 있는 거 괜찮다. 네. 예. 기대해 볼 수 있는 고점도 있으니까. 국적이 좋잖아. 일단 수비는 멋있다는 이탈리아거든. 그렇죠. 예. 공격은 이탈리아인가요? 아니죠. 네. 미드필더도 아니죠. 그래서 아퀼라니가 있었죠. 예. 아무튼 팀버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잘해줬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올 시즌 팀버의 활약상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잘했습니다. 팀버는 잘했고 아쉬운 거는 부상으로 이 불안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네.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팀버. 미드필더의 어떤 그 영향력도 좋고 다 좋은데 오른쪽 트라이앵글 외대고르랑 사카랑 맞춰지는 그 그림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화이트가 좀 더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시너지나 이런 거 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팀버를 좀 더 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 화이트에게도 기회를 좀 더 주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화이트가 결국 나와서 다시 그 오른쪽 시너지가 살아나면 그게 그대로 아스날의 네. 공격력 강화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수비진 평가를 쭉 봤을 때 저희가 S부터 F까지 랭크를 매기거든요. 종윤 형의 수비진에 대한 랭크는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신가요? A. A. 네. 반 까먹은 건 토미야스 부상입니다. 네. 근데 다 고생했고요. 그렇죠. 살리바는 정신 놓지 마세요. 조금 잔실수가 있었어요, 올 시즌. 중요한 순간에 미스를 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혼을 놔야 되는데 이 정도 미스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랑 어울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의 선수를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코나테를 추천합니다. 네. 최고의 선수죠. 리그 우승을 한. 그냥 키워서 쓰세요. 예. 사서 쓰지 마시고. 디나이슨 갔잖아. 그러니까 디나이슨 갖고 나머지 아센시오처럼 키워서 라센시오랑. 키우시길 네. 쓰시길 좀 바라게. 갑자기 말이 예. 헛나오네요. 아무튼 A를 주셨습니다. 미드필더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파티, 조르지뉴, 라이스, 외데고르. 조르지뉴 고생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좀 원망스러웠는데, 지현 형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뒷담화 찍으러 오고 계셨는데, 네. 마침 조르지뉴 이적설이 뜬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피셜에 거의 나온다고 그랬을 때, 수고했다. 그런 그 지현이 말투 생각이 나는데, 잘했습니다. 전 조르지뉴는 중요한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파티랑 라이스를 봐야 돼. 라이스는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최강의 폼이었느냐? 아니에요. 유로 때 갈리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좀 어려움도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탓할 생각 추호도 없고요. 잘했습니다. 외대고르랑 파티를 봐야 됩니다. 외대고르는 부활하길 바랍니다. 이젠 응원해야죠. 네. 해준 게 있는 선수인데 해온 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파티입니다. 파티는 지금 재계약 논의를 하고 있대요. 1+1 좋아요. 근데 이 선수가 뭐가 문제냐? 3개 정도를 떼서 볼 필요가 있어요. 3개. 네. 그냥 파티. 그냥 파티. 네. 메인스트리트 파티.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할 때 파티. 제일 뛰어난 파티는 부상을 당한 파티와 메인스트림 파티가 섞였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돌아왔을 때 폼이 약간 그거 있어요. 이게 난자리가 티가 나서 그런지 그래 파티가 이렇게 잘했지. 근데 메인스트전에 날라댕겨. 네. 그래서 이게 조합될 때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파티는 부상을 좀 덜 당했어요. 그렇죠. 부상을 덜 당한 파티는 가끔 S를 보여주는 부상당한 파티보다는 좀 낮아요. B뿔이랑 A를 왔다 갔다 해. 간혹 A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파티는 맨시티전을 앞두고 부상에서 들어온 파티. 그죠? 이거 무적이네요, 무적. 네, 그건 되게 좋아. 스티키네 그냥. 근데 뭐 부상 안 당하긴 해야죠. 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스날 뒤에 파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빌드업이 많이 달라요. 후방 라인의 빌드업이 다른데 그런 파티가 기복이 없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상에서 돌아온 파티는 와! 하는데 부상을 안 당하는 파티는 전체적으로 약간 살짝 내려와서 평균을 맞추는 느낌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다. 네. 그러면 파티는 재계약을 할 것 같나요? 지금 것 분위기가 같아요. 해야 돼요. 할 것 같고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뭐 수비맨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으니까 수비맨디가 들어와서 수비맨디 라이스 파티 외대고르면 그림 좋죠. 라이스는 계속 8번 롤로 뛰게 되겠죠.
그런 것 같아. 네, 수비맨디까지 오게 된다면. 그리고 라이스는 지금 하는 걸 보면 거기서도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6, 8, 10으로 봤을 때 10이 웨데고르, 네. 그다음에 라이스가 8이고 6의 수비맨디 파티가 번갈아 가면서 좀 적당한 역할을 해준다면 네. 중요할 때 라이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다 메리노를 안 넣어놨으면 메리노 공격수 아닙니다. 살 중미치. 이거 잘해야 돼요 메리노. 적응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카이도 원래 미드필더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원래는 쓸 수 있는 자원들인데 다 저희가 공격으로 부여해놨기 때문에 언급을 굳이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비맨들의 영입 여부가 되겠고 네. 또 그러면서 웨데고르의 폼이 좀 올라올지 그런 부분이 좀 그죠. 아닐까 싶습니다. 미드필더 뭐 여기 하베르츠, 메리노까지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평가 랭크로 해주신다면 라이스는 S입니다. 네. S인데 다른 선수들을 감안했을 때 B 주겠습니다. B. 아무래도 웨데고르가 좀 깎아먹은 게 좀 크고. 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공격진 평가입니다. F입니다. 다 아시죠? 네, F입니다. F. 네. 예. 그나마 여기서 좀 낙제. 여기서 좀 꽈락이라고 하죠. F면은 그 나중에 지워야죠. 사실. 예. 그러니까 아예 새롭게 예.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다. 재수강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안 들은 거고요. 출석을 안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수업에 안 나가는 게 낫다. 그 시간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뭐 데이트라도 하지. 그러면서 생산적인 거라도 되지. 예. 그 메리노와 하베르츠는 앞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결국 돌아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메리노는 미드필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카이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돌아가는 이적 시장의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제주스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웃시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논외로 좀 치겠습니다. 네. 근데 카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르테타가 보여주려는 축구에 비교적 걸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라면 저는 당연히 좌 윙포에 좋은 선수, 센터 포워드에도 좋은 선수가 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다음 그게 0순위입니다. 네. 1순위는 확실한 왼쪽 윙포워드와 카이 조합이 개인적으로 1순위입니다. 1.5순위가 카이보다 좋은 공격수와 그거보다 적정한 왼쪽 윙포워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제 개인적인, 물론 더 좋은 센터포워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선도 당연히 다양하게 있죠. 맞다라고 네. 보는데 저는 왼쪽 윙포가 그래서 사실 0순위예요. 어떻게 보면 보강 우선순위를 네. 지금 말씀해 준 거라고 봐야 될 텐데 공격진이 F면 사실 할 말 없죠. 네. 말티 서브 음. 아님 사우디. 트로사르 서브 아님 사우디. 사우디. 사카 형님 듣고 계십시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사카 은하네리 오신 부상이 좀 아쉬웠죠? 네 잘하고 있어요 은하네리. 아우 성장 가능성이 네. 아주 높아 참 보입니다. 됩니다. 스털링 돌아가요. 네. 네. 카이를 밀어낼 만한 어떤 좋은 포워드들을 뭐 데려올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또다시 주전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제주스, 사우디, 회복 잘하고 싸우죠. 네. 메리노 잘해야 됩니다. 메리노는 진짜 이 선수를 공격수로 계속 쓸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미드필더에서 좋은 자리를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았을 시절에 그라니트 자카가 보여줬던 좌잘라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박스 타격을 할 뿐만이 아니라 왼쪽 라인에 왼쪽 사이드백이랑 왼쪽 윙포워드랑 보여주는 트라이앵글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리노는 정말 잘해주지 않는다면 이 선수는 실패한 영입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 넥스트 아스날 이적 시장과 그 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아스날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르타 단장이 오면서 시작부터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후보군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종윤 형이 말씀하셨던 우선 보강 순위 왼쪽 윙포워드도 다양한 언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이적 시장 뉴스를 보시면서 좀 주목할 만한 소식들 그리고 좀 기대되는 부분들 있으셨다면 좀 뭐가 있었는지. 호드리그죠. 호드리고다. 그래서 호드리고 영입할 것 같나요? 아니요. 알론소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알론소랑 상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압니다. 바스크 사람들이 화술이 좋은 것 같아요. 아르테타도 그거로 먹고 살고 있어요. 아가리 와서. 그럼 이제 아가리 대 아가리로 봤을 때 네. 아르테타랑 알론소의 아가리를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테타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여기가 너의 새로운 무대다. 왼쪽 윙포 무주공산이다. 그죠. 네 국적의 같은 마르티넬리 내치겠다. 내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꼬실 수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알론소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나 알론소야. 그걸로 일단 먹어줘요. 우리 레알이야. 나 알론소야. 네. 그리고 우리 레알이야. 네. 나 레버쿠젠에서 무패 우승했어.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형, 근데 또 왼쪽에 서야 되는데 저는 좌드리그거든요. 근데 빈이랑 음바페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야 임마, 내가 오른쪽에 세우면 너 왼쪽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르테타가 조금 이제 화술에서 밀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적 시장은 제가 느끼지만 진짜 아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슬롯도 아가리 파이터예요. 네, 맞아요. 네. 비르츠 결국 설득해서 데려오려는 콤파니가 거거든요. 아가리가 떨어져가지고 안 된 거야. 아가리가 진짜 중요해요. 어.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싸움은 좀 불리해 보이는 면이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상 정황상 그리고 알론소의 프로젝트상 주전을 차지하기 어려운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잔류가 가장 정배라고 보고 근데 이래저래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알론소가 야 그래도 음바페랑 비니가 있는데 너도 경쟁해야지. 너 만약에 너 네 자리가 확보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생각 있다면 고쳐. 거기에 삐쳐야 돼. 약간 불화가 생기는 거기에 거죠. 삐쳐서 감독님 그거 나 생각 없는 거네 하면서. 그때 전화를 해서 아르테타가 왼쪽 마르티넬을 내가 내치겠다. 트로사르 없는 선수인 셈 치겠다. 라는 얘기로 꼬드게 된다. 전략을 잘 쳐야 네, 되는군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호드리고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차선으로 좀 영입할 만한 선수들은 좀 누가 있는지.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니코도 있고 니코 윌리엄스. 그다음에 하팔 레앙도 있고 네. 뭐 지난번에 제가 레앙 얘기를 했을 때 또 많은 또 밀란 그리고 세리아 팬분들이 레앙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레앙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그 SL 하면서 저도 이제 밀란 경기를 팔로우를 다 한 건 아닙니다. 좀 봤는데 예전보다 실패 드리블과 어떤 도전적인 플레이 했을 때 미스 확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템포에 조금 안 맞는 느낌도 좀 있어서 오히려 저는 라리가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리그 적응에 대한 변수가 있다. 그런 네. 느낌이라 근데 니콘 또 바스크네. 역할도 좀 직선적인 스타일이고. 그 저는 탈장이 무서워요. 네. 제가 주변에 친구 중에 탈장 있었던 친구를 봤는데 너무 아파해요. 그럼 이제 왼쪽이 없거든요. 애매하죠. 이러면 공격수를 선회해야 되나요? 근데 그래도 왼쪽 윙폰 사야 돼요. 그래도 사야 된다. 네. 그 중에 그럼 고르라면 니코를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고르라면 전 니코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도 안 된 바이노 기튼스. 기튼스 제발 안 됩니다. 예. 기튼스 제가 솔직히 좀 느껴지거든요. 조금 단순 무식하게 하는 스타일 느낌이 있거든요. 피지컬적으로 하려면. 저는 그런 선수는 왼쪽에 지금 필요하지 않다. 머리 좋은 선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뭐 호드리고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왼쪽 윙이라고 네. 봐야 될 텐데 그러면 공격수 보강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카이에다가 약간 애매한 왼쪽 윙 포워드가 추가가 되면 공격진 보강이 궁극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수 매물은 지금 뭐 세치코는 당연히 안 되고 요케레스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좋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도 세치코보단 낫다. 둘 중 고르라면 전 요케레스가 나은 것 같은데 만약에 금전을 조정하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좌드리구와 올리 와킨스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워킨스를 데려올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호드리구에 몰빵을 하고 네. 차라리 카이가 있기 때문에 와킨스 그리고 어쨌든 제주스도 돌아오긴 해요. 그러면 그런 조합이 저는 조금 더 제가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야, 사실 워킨스는 왼쪽 윙도 되잖아요. 네. 네. 전천으로 쓸 수 있는 선수라 그게 왜냐하면 저는 겨울 이적 시장에 와킨스를 어떻게든 데려오길 바랬거든요. 근데 안 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낫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세슈코보다는 요케레스가 보니까 요케레스는 애가 이게 좋아요. 외모가 좋다. 네. 외모가 좋고 스포팅 팬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로열티가 있어. 사실 그 멘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세슈코가 네. 테타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요케레스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세슈코가 좋은 선수라면 클럽이 리버풀에게 추천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클럽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뭐 리버풀과 세슈코의 링크는 딱히 없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네요.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공격 자원 이외에 또 보강을 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좀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럼 없어요. 저는 그럼 괜찮다고 봐요. 그럼 괜찮다. 너무 그러니까 아웃 정리할 거 하고 네. 그렇다면 저는 수비 라인에 왼쪽 칼라피오리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팀보도 어쨌든 좌우 돼요. 스켈리 있어요. 네. 스켈리 미드필더로 쓴다고 하지만 있어요. 센터백은 살리바, 마가랭, 스키비오레, 칼라피오리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돼요. 네. 그리고 유사시에 화이트도 돼요. 오른쪽 팀버 화이트 돼요. 골키퍼 라에다가 서브 조안 가르시아 뭐 데려오려고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거기다 돈 쓰는 거는 저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봅니다. 문제 없어요. 미드필더 수비맨디가 온다는 전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맥스 다우먼이라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항상 회의적이에요. 올라가서 잘하면 좋은 거지. 근데 다우먼도 있고 은하내리도 있기 때문에 외도루가 안 될 시 거기도 채울 수 있어요. 채울 수 있다. 메리노, 라이스 왼쪽 좌잘라 카이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파티 그리고 누구야? 뭐 수비맨이 온다면 네. 문제 없어. 그러면 공격만 보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미, 파티제기야. 그죠.
여기는 뭐 수비맨디라고 보고 그리고 왼쪽 윙포 공격수 그거면 저는 욕심을 부리자면 사카의 백업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위협적인. 근데 만약에 이런 선수들이 다 보강이 된다라 그러면 트로사르나 마리티넬리가 서브로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야. 제주스도 윙포로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숫자가 너무 많이 넘치는 건 바라지 않아요. 은한에도 기회는 줘야 되니까 네,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딱 3명입니다. 6번, 네. 그 다음에 9번, 9번. 그리고 좌측 윙포를 11번이라고 봤을 때 11번. 3명이면 나머지는 정리만 하면 된다. 아니 이거 되게 명확하네요. 아니, 저는 아스달의 이적 시장이 되게 명확하다고 네. 봐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실상 그 담임선생님이 알림장에다가 네. 내일 이거 챙겨와라 라고 써준 것과 다름이 그죠? 없는 정도의 지금 딱 다 난이도거든요. 이러면 진짜 구단에서 일 잘해야 됩니다. 네. 베르타 단장, 뭐 협상 담당자들 주어진 과제가 명확하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잘해야죠 이러면. 이런 걸 보면 팀이 왁구가 없는 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뼈대가 만들어져 있어. 네. 근데 거기서 딱딱딱만 해주면 돼. 수비맨디의 호드리구, 올리 와킨스 저는 박수 칩니다. 그럼 최고죠 진짜. 수비맨디의 뭐 니코의 요케레스 괜찮아. 그래, 잘했어.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 갑자기 세슈코 왔는데 막 두세 골을 버벅거리고 있고 이거저거 왼쪽 윙포 쫓으려다 하다가 다 안 돼가지고 애매한 뭐 또 누구 데려오고 아니면 보강 안 돼서 다음 시즌 개막 라운드 트로사르 선발. 네. 그리고 뭐 프리시즌에 또 부상당해가지고 뭐 카이 뭐 트로사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안 된다라고 되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영입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시즌 종윤 형이 원하는 성적 리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리그는 우승 경쟁인데요. 우승 경쟁. 그냥 2위가 아닙니다. 클럽이 준우승했을 때 97점 준우승이었나요? 그 네. 근처였던 걸로 그 기억하는데 1패 준우승. 네. 네. 그런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을 하지 아니, 당연히 우승하라고 얘기하죠. 하면 좋죠. 네. 근데 경쟁력 있는 우승 컨텐더여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은 아스날이 할 만큼 했다고 그 봐요. 정도 급은 보여줘야 돼. 네. 이번 시즌에 보여준 우승 경쟁은 우승 경쟁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의 우승 경쟁 구도로 마지막까지 펩시티, 그 다음에 슬롯의 리버풀과 경쟁 구도를 보여줘야 한다. 네. 저희가 97점 준우승이었거든요. 30승 7무 1패였습니다. 네. 이 정도의 성적은 내야 그래야 선두권 팀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그죠. 것 같고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국내 컵 대회까지 컵은 하나는 따야 돼요. 컵은 하나 따야 그게 리그컵이든 FA컵이든 따야 됩니다. 챔스를 따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따지 않으면 아르테타도 명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저는 아르테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잘라야 된다, 내년에 결과만 내면 잘라야 된다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이 그래도 탄력을 받으려면 뭐 하나는 따야 돼. 그래서 컵은 꼭 하나 따야 된다. 해야 된다. 네. 무조건 우승은 해야 된다. 챔피언스 리그도 뭐 웬만하면 그래도 토너먼트에서 오랫동안 경쟁하는 걸 8강 이상. 네, 그렇게 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크립트에 지금 밸런스 게임이 한 2개 나와 있어요. 좀 재밌어 보여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펩시티와의 우승 경쟁 vs 슬롯 리버풀과의 우승 경쟁. 뭐가 더 내키십니까? 슬롯이요. 슬롯이다. 펩은 아우. 사실 그 우승 경쟁을 한 시즌만 봐도 펩시티하고는 이미 2시즌 가량의 우승 경쟁이 있어 왔잖아요. 네. 슬롯이 만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봐온 바가 있고 몸이 기억합니다.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펩이랑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올해가 기회였다는 거죠. 사실 저도 제일 꺼려지는 팀이 아무리 올 시즌 맨시티가 어려웠다 해도 그래도 펩시티예요. 펩시티예요. 네, 가장 어렵고 네. 가장 까다로운 팀입니다. 아스날 리그 우승 대 아스날 챔스 우승. 리그와 챔스 뭘 더 원하십니까? 이건 저는 되게 명확합니다. 언제나 항상 얘기합니다. 리그 우승입니다. 리그. 저는 리그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챔피언스 리그는 실력도 실력인데 아주 조그마한 운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토너먼트는. 리그 우승을 하는 팀이 그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준 팀입니다. 챔스 우승 없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우승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항상 챔스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챔스 우승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여기도 20년 만이야. 챔스 우승은 아예 클럽 역사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좀 뒤로 가도 돼요. 근데 리그 우승은 해본 적이 있어요. 거의 많은 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저는 항상 1순위는 리그 우승이다. 네. 다음 시즌 우승을 하게 된다면 22년 만에 이제 리그 우승이 되는 거죠. 0304 시즌이 마지막이니까. 네, 과연 22년 만에 아스날이 성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리그 레이스가 될지. 그러려면 일단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종윤 형이 원하는 1순위 픽들로 착착착 아주 알차게 보강을 네. 해서 부상도 제발 좀 이제 없고.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어디가 빵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 와이퍼가 고장이 났네? 비 올 때 와이퍼가 안 움직여. 왼쪽 타이어에 공기압이 떨어졌어.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든 기름이 없어갖고 좀 있으면 앵꼬가 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하고 가면 그거는 중간에 가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봤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 네. 요즘에 그 PC 문제로 불 잘못 들어올 때 있잖아요. 엔진 경고등 네. 이런 거 아닌데 들어올 때 아닌데. 있잖아. 그러면 야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음. 걱정이 돼.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빅6 팀들 중에 좀 너무 할 게 많아서 당장 끝나지 않는 이 과업을 가진 팀들이 좀 있다고 봐요. 사실 메뉴도 좀 그런 편이고 그렇고. 그런 팀들이 있어. 근데 아스날은 명확하게 한 시즌 만에 정리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제 포지션은 한 번에 해야 돼요. 안 한다? 그렇습니다. 네. 해야 될 일은 꼭 하시길 그렇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종윤이 형과 함께한 아스날 팬 결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